골드러시가 시작되면 금을 채굴해야 될 거 아니에요. 그러면 그 지역에 살고 있는 인디언들, 백인들 입장에서는 불편했겠죠. 그럼 그 인디언들을 어떻게 해야 됩니까? 추방을 해야 된다는 거죠. 인디안 추방법이 이때 발표됩니다. 1830년에. 미국 제7대 대통령 앤드루 잭슨 대통령이 이렇게 말을 합니다. 인디언들은 백인과 공생할 수 없는 열등 민족이다. 인디언들을 미시시피 서쪽으로 추방하라. 지금 인디언들은 어떻게 살고 있을까요? 인디언 보호구역이라는 곳에 살고 있다는 겁니다. 인디언 보호구역은 자치권을 행사하고 있습니다. 이 자치권을 행사하면서 입법, 행정, 사법, 의회까지 가지고 있는 곳이 바로 인디언 보호구역입니다. 대신에 미 연방 정부에 대해서 투표권을 행사할 수가 없습니다. 만약에 투표권을 행사하려고 그러면 인디언들이 자치권을 팔아야 됩니다. 투표권을 행사할 수 없으니까 미국 정치인들한테 더욱더 냉대를 받겠죠. 그래서 얼마 전에 트럼프 대통령이 인디언 보호구역에 대한 예산을 삭감하라고 또 지시를 했습니다. 그러면 인디언 보호구역에 살고 있는 인디언들의 모습, 왜 인디언 보호구역이 생겨났는지 그것부터 이야기하도록 하겠습니다. 골드러시입니다. 여러분 들어보시죠. 골드러시. 금이 부른다. 가자 서부로. 1820년에 서부에서 처음으로 금이 발견되었습니다. 모든 사람들이 일확천금을 꿈꾸면서 서부로 돌진했죠. 누구한테는 일확천금의 기회가 누구한테는 날벼락이 되었다는 겁니다. 그 누군가가 바로 아메리카 인디언들이었죠. 여러분 보세요. 골드러시가 시작되면 금을 채굴해야 될 거 아니에요. 그러면 그 지역에 살고 있는 인디언들, 백인들 입장에서는 불편했겠죠. 그럼 그 인디언들을 어떻게 해야 됩니까? 추방을 해야 된다는 거죠. 인디안 추방법이 이때 발표됩니다. 1830년에. 미국 제7대 대통령 앤드루 잭슨 대통령이 이렇게 말을 합니다. 인디언들은 백인과 공생할 수 없는 열등 민족이다. 인디언들을 미시시피 서쪽으로 추방하라. 이렇게 말을 했습니다. 이 앤드루 잭슨 대통령은 현재 미국 시민들이 가장 좋아하는 10대 대통령 안에 들어갑니다. 미국인들이 가장 많이 사용했던 $20 지폐의 모델이었습니다. 지금은 어떤 흑인 인권운동가의 모습으로 오바마 대통령 때 바뀌었다고 하는데 그 이전까지 $20의 화폐 모델이 바로 앤드루 잭슨 대통령이었죠. 이 사람의 인디안 추방법으로 인해 가지고 수많은 인디언들이 자기가 살고 있는 그 지역에서 추방을 당하게 된다는 거죠. 대표적인 강제 이주가 체로키 인디언이었습니다. 이 체로키 인디언들은 조지아주라고 하는 곳에서 살고 있었습니다. 이 조지아주는 미국의 남동부 지역에 위치하고 있는데 굉장히 기후가 좋고 살기가 좋습니다. 평야가 많아가지고 먹고 살기가 아주 좋았다는 거죠. 그런데 문제는 그 조지아주에 또 금이 발견되었다는 겁니다. 그래서 이 금을 채굴하기 위해서 이 체로키 부족을 머나먼 곳으로 이주를 시켰습니다. 미국의 남서부에 있는 오클라호마라는 주 아시죠? 그곳으로 이주시켰다는 거죠. 수만 킬로미터를 걸어서 그곳에 도착했을 때 14,000여 명의 체로키 부족은 1,200명 정도밖에 남지 않았습니다. 떼죽음을 당했다는 거죠. 굉장히 참혹했다는 겁니다. 그 길이. 그래서 미국 의회에서 1996년에 이 길을 눈물의 길, 눈물의 여정이라고 얘기를 했었죠. 지도에서 지금 동그라미로 표시되는 부분이 있죠. 이 지역이 바로 체로키 인디언들이 원래 거주하고 있었던 조지아주였습니다. 이 여정의 길을 눈물의 길이라 하고 그 초입에 보면은 이렇게 Trail of Tears라고 눈물의 길이라는 표지판이 놓여 있습니다. 혹시 여러분 Amazing Grace라는 노래 아십니까? 교회에서도 많이 불렀던 노래죠. 이 체로키 인디언들이 눈물의 여정을 시작할 때 불렀던 노래가 바로 Amazing Grace라고 얘기하기도 합니다. 인디언 보호구역이 현재의 모습입니다. 어디에 집중되어 있습니까? 미국의 서부 지역과 남부 북부 지역에 집중되어 있죠. 다른 지도를 통해서 한번 봐주시겠습니까? 여기 보시면 지도를 딱 보는 순간 여러분들이 생각해야 되는 곳이 있어요. 지금 인디언 보호구역이 위치하고 있는 곳에 뭐가 보여요? 산맥이 위치하고 있는 게 보이시죠? 로키 산맥입니다. 그리고 미국이라는 곳에 사막이 있고 건조기후가 있다는 거 다 아시죠? 인디언들이 이주당했던 그 인디언 보호구역이 전부 다 이런 황무지, 불모지에 속해 있다는 거죠. 그러면 이 지역의 사람들은 어떻게 살고 있는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여기가 바로 오클라호마입니다. 체로키 인디언들이 이주했던 지역이 오클라호마고요. 유타주에 걸쳐 있는 이 주가 바로 나바호 인디언 보호구역입니다. 인디언 보호구역은 미국 내에 약 310개 됩니다. 22만 제곱킬로미터가 되고요. 미국 영토의 2.3%를 차지하고 있습니다. 원래 이 대륙의 주인이었던 아메리카 인디언들이 지금 2.3%의 불모지에 살고 있다는 겁니다. 그들이 처해진 현실이라는 거죠.
인디언 보호구역 중에서 가장 큰 보호구역이 나바호 인디언 보호구역입니다. 말 그대로 광활한 항무지입니다. 전혀 볼 게 없습니다. 할 것도 없어요. 아무것도 할 수 있는 게 없습니다. 여기는 전기도 들어오지 않습니다. 식수 공급도 굉장히 어려워요. 이곳에서 뭘 할 수 있을까요? 그래서 미국 정부에서 대책 방안을 내놓았습니다. 그게 바로 카지노입니다. 도박장을 인디언 보호구역에 설치할 수 있는 허가권을 내주는 거죠. 대신에 이 카지노를 인디언들이 운영할 수 있게끔 만들어 놓았다는 거죠. 그런데 이 카지노가 인디언 보호구역에 들어오면서 어떤 일이 벌어졌을까요? 여러분 혹시 이런 말 들어보셨습니까? Out of sight, out of mind. 내 눈에서 멀어지면은 마음도 멀어진다는 거죠. 그걸 역으로 말씀 한번 해보세요. 내 눈앞에 있으면 더욱더 친숙하게 느껴지는 거죠. 내 눈앞에 뭐가 있습니까? 카지노가 있습니다. 처음에는 위험하다고 경계를 할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맨날 보는 게 뭐예요? 카지노예요. 마음의 경계가 무너지죠. 도박 중독이 생겨난다는 겁니다. 수많은 인디언들이 도박 중독에 빠졌다는 겁니다. 도박만 합니까? 술도 마시겠죠. 그리고 마약까지 하게 된다는 거죠. 그래서 지금 인디언 청소년들이 미국 국내의 청소년들 자살률보다 12배나 더 많다고 얘기합니다. 이들이 자살하면서 항상 하는 말이 있습니다. 차라리 다른 곳에서 다시 태어나고 싶다. 왜 이런 말을 했을까요? 불확실한 미래 때문에? 아니에요. 그들은 너무나 확실한 미래 때문에 자살을 택하고 있습니다. 왜요? 희망이 없잖아요. 이곳에서 어떤 희망을 기대할 수가 있겠습니까? 인디언 청소년들이 점점 죽어가고 있습니다. 그래서 아메리카 인디언들이 맞은 가장 큰 비극은 그들이 가장 소중히 여겼고 자랑스러워했던 높고 맑은 영혼이 병들어 가는 것. 이것이 아니었을까요? 기숙학교가 보이시죠? 백인들이 더욱더 악랄하게 제도를 만들어 놓았습니다. 기숙학교를 만들어 놓는 거죠. 19세기 초에서 1996년에 이 기숙학교가 있었다고 합니다. 전국에 흩어져 있던 인디언들을 전부 다 이 기숙학교에 넣어버리는 거죠. 왜 그랬을까요? 인디언을 백인 문화에 동화시켜라. 인디언 문화를 없애버리는 거죠. 그들의 정체성을 말살시켜버리는 거죠. 이 기숙학교에서는 백인 복장만 할 수가 있습니다. 인디언 말을 사용할 수가 없어요. 인디언 문화를 향유할 수가 없습니다. 인디언 옷도 입을 수가 없어요. 오로지 백인의 언어, 백인의 문화만 향유할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이 기숙학교의 설립자들이 누군고 하니 개신교 목사님 그리고 천주교의 신부님들이었다는 거죠. 그런 사람들이 이 인디언 청소년들한테 가했던 매질 그리고 수많은 성폭행으로 인해가지고 지금도 고통받고 있는 여성 원주민들이 굉장히 많다고 합니다. 여러분 이 성조기 한번 봐주시겠습니까? 미국의 전 역사를 알려고 하면 성조기만 보면 알 수가 있습니다. 첫 번째 성조기를 보면은 유니언 잭이 달려있죠. 영국의 식민지에서 시작했다는 겁니다. 그리고 옆에 보면 스트라이프가 13줄이 있습니다. 이게 바로 미국의 시작이죠. 미국 동부 13주를 상징하는 스트라이프 13줄이 있습니다. 그런데 자세히 보시면 유니언 잭에서 별이 하나하나씩 늘어가고 있죠. 별이 하나하나씩 늘고 있단 말은 미국의 주가 하나하나씩 늘어나고 있다는 겁니다. 이렇게 별이 하나씩 늘 때마다 인디언 부족들이 몇 개씩 말살되고 있었다는 거죠. 그들은 점점 인디언 보호구역으로 내몰리게 되었다는 겁니다. 미국 사회를 멜팅팟이라고 얘기하기도 합니다. 용광로라는 뜻입니다. 미국 사회가 인종이 굉장히 다양하지 않습니까? 다인종 사회고 다문화 사회고 그리고 많은 이민자들이 모여와서 하나의 문화, 하나의 사회를 일구었던 나라가 바로 미국이었다는 거죠. 그런데 이 다문화 사회에서 이 멜팅팟에 인디언은 없죠. 중국인, 아일랜드인, 이탈리아인, 러시아인, 심지어 멕시코인들까지 있어도 인디언들은 없다는 거죠. 백인들한테 인디언들은 공존할 수 없는 대상이라는 거죠. 왜요? 영국에서 넘어온 백인들이 아메리카 인디언들의 영역을 빼앗았죠. 빼앗은 자와 뺏긴 자가 어떻게 공존할 수가 있겠습니까? 그래서 미국 역사에서 인디언들은 제외시켜버렸다는 거죠.